PVC 파이프에 이제 다 구멍을 내 가지고 구멍을 내고 남은 선들을 엮어서 다 이어서 붙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었어요. 링크라는 게 이제 가장 어떤 유기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결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게 되고 개념이, 그리고 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한 게 뭐냐면 선이에요. 어떤 유기적인 선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어떤 링크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 링크라는 개념은 너무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때는 PVC 파이프를 이용한 선적 작업부터 해서 어떤 기계 톱니바퀴를 이용한 작업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관람자 참여형 작업들을 또 시도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인체를 이용한 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무에 필이 꼽혀버린 거예요. 이제 나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그러다가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 나무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저는 살아있는 나무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속에서 저 나무 가지 속에서 내가 찾던 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우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저 선들을 이용하자, 저 선들을 이용한 작업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나무 정령 형태인데, 이 나무 정령이라는 개념도 처음부터 제가 나무 정령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 나무가지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건 나무 정령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나무 정령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제 링크의 개념에 나무 정령의 개념을 이제 접목하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많이 끼쳤죠. 사실 벨기에 레드실 갔을 때만 전에만 해도 이 나무가지 작업을 하려고 머릿속에 구상만 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는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구상만 돼 있는 상태에서 막상 벨기에를 딱 갔는데 재료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구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무가지 작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 그 벨기에 숲속을 혼자 다니면서 나무가지들을 다 주워가지고 매일 자전거 타고 그 나무가지 줍는 게 일이었어요. 나무가지에 다 주워서 그래 작업실 가져와서 칼로, 그 공구가 없으니까 딱 칼 한 자루로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면서 이제 이 작업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막 한 번 빠지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안 쉬고 막 작업을 할 정도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마음을 굳혔죠. 완전히. 나무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재료고요. 나무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나무와 내가 동일시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 속에서 나의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을 나무 속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의 주제를 이용했지만 재료는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선들은 내 생각과 내 관념과 고정관념이 다 들어간, 내가 100% 만들어내는 선들이지만, 나무가 갖고 있는 선들은 또 제가 만든 선은 아니에요. 나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선인데 너무 유기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선들이 따로 이제 선호하는 나무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조각가들은 나무의 종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통나무를 깎아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떤 전통적인 목조각을 하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제게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선이 얼마나 재밌냐, 변화가 많으냐, 그걸 기준으로 나무를 수집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못생긴 나무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전봇대처럼 고든 나무들은 저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좀 희고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자란 나무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나무를 껍질을 벗기면서 느끼는 게 속살을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나무가 속살을 드러내는데
이게 처음에 매끄럽게도 좀 해봤는데요. 매끄럽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느낌이 별로 안 살고, 그래서 이 거칠게 벗기는 게 제가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나무를 껍질을 벗겼지만 나무의 이 거친,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표면을 거칠게 작업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힘든 과정은 이게 이 작업이에요. 나무 껍질 벗기는 작업. 이게 이제 재미는 없어요. 가장 재미없는 작업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 나무 껍질을 하나만 벗기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주 많은 양의 나무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지루하면서도 또 힘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나무 껍질을 벗길 때가 저는 이제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을 때 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은 뭔가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 나무 껍질을 벗겨버려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벗기내면 되니까 그냥 컨디션 안 좋고 뭐 그런 날은 나무 껍질 벗기고,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제 벗긴 나무들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 나가죠.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좋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제 작업 자체가 그래요. 이 작업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이 100%라고 하면은 한 50% 이상은 그냥 자연에 주어진 나무에게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주어진 나무들을 이용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획을 하긴 해요.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는 거 막연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고 세부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요. 그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나와봐야 알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그것을 보면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나, 뭐 고칠 부분이 있나 계속 검토하는 과정을 좀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요. 최소 일주일 이상 계속 세워놓고 보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모양을 가고, 바꿀 모양이 있으면 교체해서 최종 확정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대부분 거의 모양 잡는 거는 하루 반나절이면 다 잡아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작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상 걸리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작업을 못 하게 되고 다음 날 오잖아요. 그럼 그 느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막막해져요. 그러면 시간이 좀 뭔가 흐름이 끊쳐버려요. 그래서 흐름이 안 끊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모양을 잡을 때는.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는 거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시 수정하고, 그게 가장 모양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나무 고를 때도 가장 신경 쓰는 게 머리예요. 뭐 눈, 코, 입을 표현하진 않지만 나름 표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 정령들마다 전부 다 각자의 어떤 고유한 표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머리 모양이 이렇게 딱 길어지는 거는 뭐 따로 뭐 그런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제가 가장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쓰는 거고, 그리고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딱 잘렸다고 생각하면 단조롭고 그래요. 그냥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나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표현하면서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 작품에서 유일하게 조각을 하는 부분이 머리예요. 다른 부분은 제가 절대 조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거 깎아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제가 조각을 하는 부분,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 이 머리카락이에요. 이 채색이라는 부분이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조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깔이나 뭐
칠을 하는 게 일반 헤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약한 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마무리 과정이 채색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작가가 다 똑같죠. 당연히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 동력으로 또 그 고생을 또 다시 하게 되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전시를 하게 됐으면 관람객들이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면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 들고, 저는 집에 있는 연장이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다 부셔버렸어.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제 산으로 다니면서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 있겠지만 저는 낫들고 낫이랑 톱은 항상 제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따로 장난감이 없었고 낫들고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뭐 배도 만들고 뭐 그걸로 뭐 오만 거 다 만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조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큰 작업을 바로 그냥 팍 들어가게 되면 저도 사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게 미처 대처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과정은 똑같아요. 이게 크기가 작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큰 작업이나 작은 작업이나 같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소품들을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작품 구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치나 드로잉으로 작품 구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평면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무조건 입체로 뭐가 나와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보고 잘 나오는 것들은 다시 큰 걸로 확대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두 개가 지금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약간 컨셉 단계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정령 다음 시리즈로 지금 작품을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춤추는 정령이거든요. 그냥 컨셉으로 지금 작게 만들어 보고 어떤 느낌을 봐야 되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춤추는 군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소품으로 지금 컨셉을 지금 잡아보고 있는 중이에요.